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강남 8학군 등 전통 명문 학군이요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부터요 수능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수능 충격이 커지자 명문 학군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학교로 눈길을 돌리는 학부모가 많아진 탓인데요. 실제로 강남 8학군과 목동 등의 경우에는요, 투기 과열지구 지정 당시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또 반포나 압구정 등의 지역은 재건축 호재가 풍부해서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방송을 보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목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이 많이 춥네요.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시와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들의 서울 유출을 막고요, 또 획기적인 청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이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이 총 5곳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현황은 좀 어떤지 살펴보고요. 이에 따른 문제점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 서울시에서 그 청년의 어떤 주택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 1988년 이후에 그 서울시가 1,000만 인구가 넘어섰는데 올해 보면은 그 1,000만이 왜냐하면 그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청년들한테 어떤 마땅한 주거 시설이었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나 뭐 그 밖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시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이번에 말씀드릴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프로젝트로 해갖고 청년들의 어떤 주거의 난을 좀 해소시키고 또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무리수가 좀 있어갖고 또 조례가 일부 개정돼서 지금 다시 이렇게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삼각지역 주변과 충정로역 주변부터 먼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 보고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요새 문제가 많고 고민도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건 쉽게 해서 보면은 그 역에 보면 더블 역세권이나 아니면 역에 한 중앙 차선이 있는 큰 도로죠. 그 중앙 차선이 있는 큰 도로나 아니면은 그 역이 있고 또 한 30m 이상 되는 도로가 접한 부분. 쉽게 해서 보면 서울시에 그런 곳이 한 200곳 정도 나온답니다. 200곳 정도 나오면은 그 역에서 반경 한 250m 안에 지금 역 같은 경우는 저밀도이면서도 규제가 많습니다. 역 주변에는 교통시설이나 아니면 편의시설은 괜찮은데 그런 규제 때문에 개발이 원활치 않아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임차 수요 같은 경우 이렇게 포용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 또 이면적으로 반대적으로 보면은 그쪽에 이제 그 토지주나 아니면 투기 세력께서 땅을 사갖고 8년 이후에 이제 그 공공 임대 분양 부분 말고 민간 임대 부분이 풀리면은 그때 어떤 그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을 받기 위해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고민 때문에 몇 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역세권 지역 고밀도를 지금 현재 저밀도인데 고밀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쉽게 해서 그 3종 주거지 같은 경우 준주거지나 아니면은 그 상업용지로 하면은 늘어나는 용적률에 따라서 보면은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만큼 10에서 한 25% 정도까지는 그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갖고 주변 시세 한 60에서 80% 임대를 책정해갖고 청년이나 아니면은 신혼부부 이렇게 보면
그 임대료를 어떤 좀 시세보다 약하게 돼갖고 오늘 서울을 좀 막고자 이렇게 그 고육책을 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그 더블 역세권 용도 지역을 상향하거나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기준도 좀 50%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큼 이제 건축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또 여러 가지 세제나 아니면 그 정책 자금 같은 경우를 지원해서 그 토지주나 건물주한테는 건물을 싸게 건설할 수 있는 대신 그 용적률 상향되는 만큼 어떤 공공 임대주택으로 청년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라 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그 3종 같은 경우는 에서 준주거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약 10% 정도를 그 공공 임대주택으로 하고 3종에서 상업용지로 하면은 25% 정도를 그 청년 주택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는 게 서울시 어떤 기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에서 25%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간, 그러니까 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 공공임대주택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보면은 뭐 시세 한 90%까지는 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 토지주 입장에서는 한 8년간만 안정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받을 수 있고 8년 이후에는 그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해서 상당히 4번에 걸쳐 갖고 7월, 8월 사업 설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많이 설명해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자꾸 개정해서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8년입니다. 지금 뉴스데이 같은 경우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 초기 임대료 이렇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시장께서 이제 권고 사항으로 해갖고 그 초기 임대료를 이렇게 좀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그 월세죠. 준 월세라 해갖고 오늘 한 30% 정도는 보증금으로 이렇게 갖고 가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보면은 무이자나 아니면 저리로서 이렇게 빌려주는 조건 한 4,500만 원 정도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이따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월세가 비싸지 않나 원래 정책에 반대되지 않나 아니면 또 그 토지주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시세 차익을 주지 않냐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례도 개정되고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계속 연기해서 또 거기에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아까 3월 달에 이제 조례가 일부 제정돼 갖고 올 말이나 2017년 내년이죠. 상반기부터 이제 공급이 가능하고 한 2만 6천 세대 정도를 이렇게 공급할 예정이랍니다. 민간하고 공공 합쳐갖고 한 2만 6천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 다음 표 보시면 이제 충정로역이나 삼각지역 일대부터 먼저 시범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5개 구역이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먼저 시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같은 경우는 이쪽은 그 이랜드 부지 같은 경우에 좀 단위가 큽니다. 단위에서 전체 가구가 973가구인데 청년 주택 같은 경우 136, 그러니까 약 한 19% 정도가 현재 그 60에서 한 임대료가 한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곡동 같은 경우 그 화곡역에서 한 2분 거리 됩니다. 제가 실태 조사하니까 논현동 같은 경우 신논현역에서 한 2분, 여기도 한강로 같은 경우도 삼각지역에서 한 3, 4분, 그리고 충정역에서 한 2분 정도 초역세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같은 경우 이렇게 고밀도를 풀어주니까 벌써 지가 같은 경우 삼각지 같은 경우도 한 400% 이상 이 지가가 상승돼서 시세 차익이 결국은 토지주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본래 목적하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 좀 문제점이 예,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좀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깝긴 그 고가 월세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지 같은 경우도 전용 한 50제곱미터 같은 경우 주변 시세를 따라가게 되면은 2천만 원에 한 160 정도 이렇게 월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 너무 청년들한테는 이 부분 같은 경우 너무 과하지 않냐? 과한데 보면 이거에 따라가면 결국은 그 토지주도한테는 안정된 수익을 줄 뿐더러 8년 이후에
전환, 그러니까 분양으로 전환하면 그 분양 시세 차익까지 주고 청년한테는 결코 그 저가 월세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준 월세로 해갖고 4,500 정도까지는 그 보증금을 시에서 뭐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고 그만큼 이제 월세를 차감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시장에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위가 큰 그 건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주차 문제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세입자 조건으로 보면은 그 주차가 없는 분한테 이렇게 배정한다지만 나중에 뭐 차 같은 경우는 그 위에도 이렇게 또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명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 문제나 또 큰 세대 들어오면서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가 또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용적률만 상향시켜갖고 원래 본래 취지하고 겉돌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 사업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예전에 그 역세권 공공 그 임대주택 전세죠. 공공 전세 제도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그건 실패한 제도거든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그런 그 모토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곳이 이제 역세권 사업성이 있는 대상지를 보고 있었고 그쪽에 이제 토지주하고 어떤 그 서로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만큼 청년주택에 활용하는 부분이 의지가 강하면은 한 200곳 이상은 그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처음에는 보다 규제가 늘어난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정했습니다. 역세권에서 한 250m 안에 있는 지역도 지구 단위 안에 있는 그 해당되는 지역만 이렇게 청년주택으로 해줄 수 있다 그랬고요. 또 노후 건축물 비율도 50% 이상으로 이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센티브를 너무 그 토지주한테만 주지 않냐. 청년들한테 저가 월세를 제공하는 본래 취지하고 벗어나지 않냐 해서 이런 부분 같이 이렇게 자꾸 이제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쪽에 그 관심 있고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조례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고 나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이제 메리트 있는 부분이 8년 이후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지만 기업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지 않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세제 문제나 여러 가지 풀어주듯이 똑같이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8년 이후 분양 전환 때 그때 보면 또 토지주 같은 경우 인센티브 받은 거 갖다가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메리트 부분이나 규제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시고 투자하면 어떤 수익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공공성도 좀 약간 그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한테 보면 안정된 그 저리에 이렇게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본래 취지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30 청년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현황과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말씀해주신 대로 높은 임대료나 또 토지 소유주에게 좀 과도한 혜택이 좀 부여된다라는 좀 문제점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청년들을 이끌어 뭐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래서 희망적인 좀 메시지와 희망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30 청년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동산 이슈나 또 나만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함께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준무 이사님과 함께 하시는 세미나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들 마음이 좀 춥죠. 오늘 날씨가 이제 추운데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3일 대책 이후로 뭐 매도인 매수인 계속 관망세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좀 잠잠할 때나 약간의 어떤 조정받는 때 고수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투자하시면은 다시 서울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느 시점 되면은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전문가 상의해서 우량한 투자처 그리고 또 뭐 지금 시세보다도 좀 이렇게 저평가 받는 곳 저희가 준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오시면 그런 곳 안내할 테니까 부동산에 어떤 관심을 갖고 투자에 극대화시키는 어떤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시장 자체는 조금 관망세의 모습을 띠고 있긴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을 통해서 차근차근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그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3
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떤 것인가요? 네, 처음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그러니까요. 관심이 지금 그 전통 명문 학교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 그쪽에 이제 명문 학교 많이 가는데 첫 번째 소개드릴 서초동 같은 경우 완전 서울고등학교나 상문고, 세아고, 서초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항상 로망이랄까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그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2호선 방배역에서 인접해 있고요. 또 교대역이나 아니면은 남부터미널역에서도 한 10분 내 초역세권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7층 7층이지만 뭐 단열재나 여러 아파트 못지않게 공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망하고 일조권이 확보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트인 그 전망까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5월 정도 이렇게 준공 예정되어 있고요. 면적은 대지 14.8제곱미터, 실사용 49.5제곱미터고요.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은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는 전세 시 3억 1천,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한 130만 원 정도 현 시세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주 자금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 이용하셔서 연 10% 가까운 수익률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따끈따끈한 준공을 앞둔 신축 매물인데요. 일단 선정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네, 본매물 같은 경우 특이의 여러 가지 뭐 개발 호재나 그 주변 인프라는 뭐 완벽에 가까이 돼 있지만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매물 같은 경우 복층 구조지만 한 15평 실사용 면적이 나옵니다. 본 지역 인접해가 지역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 보시면 15평 정도 되는 거 한 4억 이상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남 지역은 계속 지가가 상승돼서 앞으로 계속 가격이 상승되리라 예상되는 지역에 3억 4천만 원 착실한 가격으로 안내 사시는 순간에 그만큼 시세차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 지역 가까이 있는 그 방배 재건축 단지가 계속 이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 주택 대출 이자도 상승되고 있어가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갭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자 부담도 없이 앞으로 뭐 2년이나 4년 뒤에 가격 상승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시는데 본 지역이 본 매물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 소유 때문에 가장 갭 투자의 1번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인근에 호재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다양한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 앞으로 그 주변에도 그 개발 호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그런 호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굵직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능이 끝났는데 이번 수능도 좀 어려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학군이 좋은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형상이 다시 또 살아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 학부모님들의 학구열은 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초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학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 어떤 또 강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평준화돼서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네. 되면 좋은데 또 사람 인간 사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수능 같은 경우 자꾸 변별력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문제가 자꾸 좀 어려워지지 않나. 근데 본 지역 같은 경우 뭐 서울고 같은 경우는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고나 서초고 또 상문고 같은 경우 강남에서도 보면은 뭐 명문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도보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고 또 4년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한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임차 소유 같은 경우 서울 4년제 대학 중에 가장 비싸게 형성되는 데가 교대 근처입니다. 그만큼 안정된 그런 임차인이 주거 거주하신 근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량합니다. 방배역 같은 경우 한 5분 거리 걸리고요. 또 2,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나 3호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도보 한 10에서 15분 거리 그냥 역세권 가까이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 같은 경우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본 단지 내가 삼정주거지역 상당히 단독주택 고급 그 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에 뭐 스포츠 타운 7층짜리 건물도 본 건물 바로 앞에 있고요.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안에 치안도 확실하고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그 편의성이 확보돼 있고요. 주변에 있는 방배역이나 남부터미널 상권이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께서 멀리 안 나가셔도 오는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여러 편의시설을 가까이 이렇게 만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도 인접해 있고 또 서초IC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가신데도 뭐 한 10분 내면 서울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교통도 상당히 우량한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뒤에 서리풀 공원이 있고요. 또 한 10분 내에 예술의 전당, 우면산이 있기 때문에 환경권 같은 경우도 서울 강남권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위치가 좋고요. 또 이 본 매물 자체가 또 비교적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이 지역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강점과 더불어서 공실 걱정도 없다라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호재들도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도보 한 15분 내에 가까이 있는 호재만 확정된 호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지역 한 150m 뒤에 있는 서리풀 공원 내 정보사부지가 이전해서 공터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문화 복합 시설이 들어오면은 예술의 전당 이상 되는 그런 메모드급 그 문화시설 들어오고 편의시설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만끽할 위치에 본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장제터널이 내후년 초에 개통되면은 지금 동작구하고 이 방배동 단절돼 있는 테란로 단절된 부분이 사통팔달로 이어지면은 그 교통수에 또 원활한 그 유입 인구에 가장 먼저 가장 혜택받을 본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본 지역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가 내년 말이나 아니면 후년쯤 그 착공 예정입니다. 삼성 부지보다도 한 1.8배 돼 있는 연면적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곳에 롯데 기관 시설 요원들 3만 5천 명 정도가 상주하면은 본 지역 학군 문제나 아니면 여러 그 편의시설 때문에 가장 오고 싶어한 지역 아닌가. 그래서 임차료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 바로 도로변 근처에 있는 방배 재건축 단지가 연차적으로 지금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세입자들께서 학군 문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 본 지역을 이렇게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의 1번지로 변모할 지역이 본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지역에서 한 200m에 떨어져 있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 예정돼 있습니다. 그쪽에 지하되면은 뭐 교통 흐름은 당연히 빨라지겠죠. 또 지상 1층 같은 경우 그 녹지 공간이 여의도 공원에 한 3배 이상 그렇게 녹지 공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워낙 뭐 편리성이나 쾌적성이 뛰어나지만 그곳에 그 녹지가 되면은 당연히 본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혜택이 받지 않겠나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굵직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사 부지가 이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공간에 뭐 호텔이나 뭐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또 품격이 더욱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예전에 드라마 중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서초의 품격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본 매물 자체도 신축이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점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현재 7층 중 7층이지만 워낙 그 아파트 시공하는 업체가 짓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게 짓기 때문에 예전 뭐 건물은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단열이 안 돼서 춥고 덥고 그렇다지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 강남권에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뭐 일조권이나 탁 트인 뭐 서리풀공원이나 서울고등학교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과 더불어서 어떤 환경까지 갖춘 건물이 내년 5월쯤에 탄생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 다락방식이 아니고 한 실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5평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평 되는 면적에 방 2개나 아니면 원하신 방 3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 정도 원은 그 신혼부부한테도 그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KS 자재 쓸 거고요. 또 대리석 마감에서 화재 위험 같은 거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나 CCTV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뭐 가구 같은 경우 최신 제품으로 빌트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보안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우편함 또 앞으로 그 전문 관리 업체에서 뭐 선진국 못지않게 건물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강남 니즈에 맞는 그런 건물이 곧 탄생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건물의 외관과 내부도 살짝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된 것 같습니다. 또 7층 건물 중에 7층이고요. 복층 구조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또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그 투자 가치를 살펴보기 전에요. 좀 금액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현재 금액도 착실합니다. 실사용 한 15평 되지만 3억 4천 본 지역
그 주변 시세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4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순간 시세 차익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현재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시는 3억 1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월세시는 보증금 3천에 한 130만 원 정도가 현재 그 주변 시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 이용 시 그 월세시 같은 경우는 한 9천만 원 갖다 연 10%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풍부한 임대 수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충분히 시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향후의 전망 짚으면서 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워낙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손님들 모시고 가면은 그 위치에 굉장히 좋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강남권에서도 보면 다세대 밀집중 보면 오래된 데가 많은데 여기는 보면은 아주 고급 빌라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프라도 괜찮고요. 또 앞으로 보면은 그 학군 수요나 광배 재건축 이주수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매물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과 인접해 있고요. 7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2017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4.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4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가액은 2억 2천만 원 가능합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시에는 3억 1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3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에는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9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때는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투자 이어가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그 11월 3일 분양권 시장 자격 제한 때문에 가장 그 반사 풍선 효과라죠. 혜택받는 데가 강북권의 그 재개발 지역이라는 건 뉴스나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부분은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본 매물을 사시면 25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입주권 권한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북권 같은 경우도 마포 같은데 모 아파트 이번에 일반 분양 예정되는 데가 그 조합원 입주권이 2억 중반대 이상 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고요. 또 성수동에 있는 T로 시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그 현재 34평이죠.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현재 14억 중반 뭐 몇 개월 사이에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그 본매물은 두 가지의 어떤 메리트를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한 10분 거리이고요. 앞으로 신부당선역이 초역세권으로 이렇게 변모될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3층 중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1984년도 아주 오래된 그 노후도 됐기 때문에 곧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면적은 대지 26.4제곱미터, 전용 26.4제곱미터입니다. 매물 금액은 5억 1천만 원. 본 그 3구역에 관심 갖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금액은 현재 3,50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계시고요. 대출은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이용 시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 예상되는데 앞으로 5, 6년도 한남타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려 되면은 한 5억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113 정책 이후에 이제 풍선 효과로 강남 쪽에 모였던 인기가 이제 강북 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좀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권 재개발 지역에 지금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입주권 같은 경우 이번에 전매 제한 같은 그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관심 갖는 분들께서 더 집중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남 3구역은 전에부터 강남권을 대체할 유일한 강북권의 대표 랜드마크 될 지역이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은 앞으로 굉장히 크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현재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내년 중반 정도 예상되는데 본 지역 같은 경우 지구 지정된 이후로 한 13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다른 곳에 관리 처분 인가 이상의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되면은 5, 6년도에 한남 뉴타운의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약 그 12,000세대 신도시급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한강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그 민족공원 되면은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에 가장 우수한 환경권대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변모되면은 상당히 시세 차익이 나지 않겠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본 자체가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12,000세대 신도시가 들어오는데도 호재지만 또 주변에 미군 부재 이전이나 용산 그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큰 호재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은 더 크지지 않겠나 이 네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좀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요새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한남동 하면은 강북의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의 입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주변에 있는 리움 미술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평소에도 그렇답니다. 경리단길이나 이태원길 또 리움미술관 그 남산의 어떤 소월길 주변이 지금 인프라도 상당히 좋고 단독주택 지역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그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한남주택은 이제 개발 행기가 묶이고 오래된 다세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받은 곳인데 한번 와서 보시면 아,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현대도 교통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 한남 뉴타운 가까이 있는 그 6호선 이태원역이나 아니면 경의중앙선역을 도보 10분에 이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그 신분당선역이 단지 내 생기면 역세권으로 변모될 예정이고요. 강변북로나 아니면 도심이나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그야말로 그 서울의 중심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두 번째 한강을 남쪽으로 볼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좀 전에 그 성수동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강 보이는 것 때문에 몇 월세 한 1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세대 한 60% 이상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그 차익은 더 크지 않겠나라 아주 우수한 입지했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변에 그 인프라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순창대 병원도 있고요. 또 용산국제학교, 리움미술관 같은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사관 한 50곳 이상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애인주택이나 한남도에 지금 평당 8천만 원 우리나라 가장 최고가로 분양되는 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이 다 개발되면 그 이상 어떤 그 시세 차익이 바라볼 수 있는 입지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태원이나 한남동 가면은 즐길 거리나 볼 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하고 놀지 유행이 참 궁금하다, 그 문화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여기 한번 딱 다녀오면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구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주변에 또 용산구기 때문에 호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바로 붙어 있는 미군 부대가 내년부터 이렇게 이전하면 그곳에 81만 평 여의도 면적만한 그런 민족 생태공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현재도 아주 남산이나 한강 보이는 그런 쾌적성에 더불어서 시민 공간 그야말로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뭐 선진국의 유명한 그런 그 고급 타운 못지않게 변모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바로 인접해 있는 유엔사 수송사 부지가 개발되면 그곳에 여의도 63빌딩 이상 되는 그 업무단지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거하고 싶은 지역이 본 지역 아니냐. 따라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한남탄 3구역 같은 경우 한남 5개 구역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서울시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일률적인 어떤 판상형이 아니라 미국의 싱가포르나 그런 데 같이 고급스럽게 7개 권역으로 고급 아파트로 변모시키자 이렇게 지금 어떤 산고의 어떤 그런 고통인데 앞으로 5, 6년 뒤에는 확실하게 서울의 랜드마크로 변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되면 홍콩 못지않게 금융허브로 이렇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거하고 싶은 지역이 본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강남권 이상으로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남뉴타운이 이제 고급 이미지로 변모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변에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같이 인접해 있어서 이미 좀 부촌 이미지가 형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향후에 그 변화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떨까요? 네, 현재 매매가 5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 전세를 3,500만 원 살고 계시고요. 대출은 최대 3억 1,50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 갖다가 5년도 한 5억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남뉴타운 3구역입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집가 상승 여력 부분도 그렇고요. 113 규제 대책 이후에도요. 충분히 그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언하시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왜냐하면 물건 같은 경우 그냥 저희가 생각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 25평 기준으로 해갖고 한 5억 5천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일반 분양은 최하 9억 이상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주변 시세가 뭐 현재 시세도 한 11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입주 시에는 소액 투자하셔갖고 5억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매물입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매물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인 한남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했습니다. 준공은 1984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26.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6.4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5억 1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임대가액은 3,5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3억 1,500만 원, 실투자액은 1억 6천만 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지역의 매물 더 궁금하다 싶으시거나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오준모 이사님을 통해서 친절한 도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무료 세미나거든요.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하여튼 월수 11시인데 오시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투자 적기 중에 그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매물 소개와 더불어서 부동산 어떤 상식 그리고 상담해 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또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기 경북 경산에 있는 네. 삼신 성암 아파트 있거든요. 아, 지금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저기 부모님이 사놓은 거라. 네. 네, 그거를 언제쯤 팔면 좋을까? 네. 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 전망이 궁금해요. 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성암 아파트고요. 평형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평이에요. 네, 20평형대의 아파트고요.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저희가 조금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이사님 경북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녀십니다. 그래요? 부모님 뭐 대까지 이렇게 걱정하셔갖고 부모님 그럼 잘안 아까 팔린다고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님은 여기 사시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네, 사시는 맞아요. 겁니까? 지금 그럼 뭐 네. 월세로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전세 끼고 이렇게 네, 있으신 거예요? 전세로. 네. 그 죄송하지만 시세는 좀 부모님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1억 2천에 내놨대. 근데 잘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현황을 한번 일단 말씀 찾아보겠는데 현재 네. 그 95년 입주하니까 한 20년 좀 넘었네요. 그죠? 20년 네, 많이 오래됐다고. 네네. 579세대니까 약간 뭐 중간 어떤 그런 세대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이 매물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을 지금 선생님 말씀 따나 보면은 잠깐만요. 50세제곱마다 가장 소형인 게 아마 20평대 아파트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작아요. 네. 1억 2,500에서 1억 1,500 정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같은 경우 제가 그 지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팔리질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네,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네, 지도를 한번 펴볼게요. 네. 이게 아닐까요? 네, 대표님 여기 이상이에요. 여기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네. 설명과 전망을 조금 짚어드릴게요. 예. 네. 경산 쪽으로 가볼게요. 경북 경산 옥산동입니다. 이사님께서 지금 영타로 쓰셔가지고 화면에서 검색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기다리시는데 이게 네, 그럼 시청자님 짧게 이제 저희가 지도로 위치를 찾는 동안 좀 여쭤볼게요. 당시에 이제 20평대 본 아파트를 구매하셨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셨어요? 글쎄, 지금보다는 더 쌌지. 그럼 약간 좀 시차익은 좀 보셨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도하시고 뭐 따로 또 받은 지역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예, 그거를 해서 이제 뭐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 노후 자금 아니면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매도하시려고 예, 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지역을 따로 살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분석을 도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네. 시간이 걸렸는데 네. 네, 지금 현재 그 매물을 보니까 잠깐만요. 창신성남 아파트죠. 네네. 네. 지금 지도를 보니까 그 영남대에서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대 가까이 있고 영남도 캠퍼스 있고 이쪽에 그 대구 그 수서구하고도 가까운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지역 네, 같은 맞아요. 경우 교통이 괜찮아요. 네네. 근데 현재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매도를 이렇게 하셔도 쉽게 매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대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인근 지역 달서나 경산, 대구가 분양 물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때문에 작년 그 말부터 이쪽이 가격이 이렇게 정체되는 지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 전세가 언제까지 만기인지 모르지만 이 성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소형평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까 시세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아마 이 정도 평형 같으면은 보증금 1,000에 한 그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그 월세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가요? 예, 건물이 뭐 수리한 지 오래되시 같으면은 지금 전세 계신 분이 만기 되시면 나가시면은 일단 수리 좀 하시고요. 이렇게 보증금 1,000에 한 3, 40만 원. 왜냐면 요새 1억 정도 이렇게 은행에 놓으셔야 한 월 한 10만 원 정도 채 안 됩니다, 별로 이자가. 안 된다고. 네,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1,000에 한 30에서 40만 원 월세로 이렇게 누시고요. 그리고 내년 봄 이후에 지금 현재 뭐 가격 중에 가장 고가인 한 1억 한 3천대 정도 급하지 않으니까 월세가 받으시니까 예. 그렇게 하셔갖고 주변 부동산에 내놓으셔갖고 좀 그 매도 타임을 멀리 보시면서 월세, 보증금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하고 사투리로 네, 귀엽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방송 이후에 저희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전화 끊으신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고민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성북구 도남동 한진 아파트 25평 네. 전세 끼고 사려고 하는데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혹시 그 말씀하신 이 성북구에 위치한 한진 아파트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한 3억 2,500 달라고 하거든요. 3억 2천 정도로, 네, 그 네네.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이제 전세를 끼고 하시려고 하는데 전망이 좀 네네네.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조금 네네네.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한진 저기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얼마 전에 이곳을 한번 평가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봤었습니다. 여기가 보면 단지가 한 4,500여 세대 이렇게 대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가보셨는지 아까 3억 한 2,500이라 하셨나요? 네네.
네네, 3억 2,500. 전세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 전세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2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전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는데, 그래서 예. 그 선생님께서는 한 7,500 정도 이렇게 투자하셔갖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금액 같으면은 괜찮은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제가 그 지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 예. 네네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이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일단 그 성신여대 입구역하고는 한 7분 정도 걸리고요. 가깝네요. 네네. 7분 걸리고 여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이 위에 보면은 그 기름뉴타운이 있습니다. 네네. 기름뉴타운이 보면은 제일 꼭대기 그 뭐 2단지 같은 데는 그 기름역에서 한 3분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거는 한 2005년도 정도 이렇게 입주했는데 현재 4억 59제곱미터죠. 저는 59제곱미터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도심권에도 가깝고 이제 연식은 좀 여기보다는 한 6, 7년 이렇게 더 전에 준공되긴 됐지만 그리고 또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결국 그쪽 시세 보시면은 한 요 정도 3억 한 중후반대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주택 시장이 관망세지만 관망세 돌아가고 내년 한 봄 정도 되면은 가격 상승이 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매물 같은 경우 전세 끼고 이렇게 사셔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네네.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또 기름 뉴타운이라는 뉴타운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좀 네네.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상승도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고민 좀 해결해 드렸고요. 또 문자도 많이 와 있습니다. 문자 고민 바로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 또 인천은 오늘 전국 각각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청천 2구역 조합원 34평형인데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저 멀리 인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34평형 입주권을 보유 중이신데 이제 아마 뭐 매도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뭐 실거주 목적인지 모르시겠지만 본 아파트의 전망이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좀 시간 관계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네. 청천 이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2006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 갖고요. 이때 보면 이제 뉴타운 사업이 수도권 서울 항상 붐 부를 때 시작됐던 건데 한 2010년 정도 그때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때 해제 정도 이렇게 단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이쪽에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 단지가 한 5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뉴스테이에서 보면은 일반 분양 물량 한 3천여 세대 되는 일반 물량을 뉴스테이에서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한테는 미분양 때면은 조합원들한테 그 리스크가 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이 옆에 이게 그 다른 지구와 곁들여서 뉴스테이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가장 전초적인 기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는 괜찮으신데 가격 상승은 많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주변에 이제 그 공장은 좀 있지만 구도심권이고요. 주변에 직장 같은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뉴스테이에 더불어서 대단지이기 때문에 안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는 잘 되겠지만 앞으로 그 동방상승이 오면은 인천 같은 경우도 송도 신도시 정도 말고는 그 구도심권 같은 경우 이렇게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투자 목적마다 뭐 조합원이신 경우는 가격을 상당히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예전 같으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냥 실거주 목적 아니면 투자 목적 같으면은 뭐 매도하시고 다른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해주신 인천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면요, 또 다른 투자처를 조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또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도움을 조금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워낙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결이 안 됐어. 어떡하지 고민하실 텐데요. 속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요 방송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또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